대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완성된 줄 알았던 박나래 씨의 화려한 변신 뒤에는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한 화학물질의 중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파국적인 다이어트 방법의 중심에는 면허도 없는 주사 이모가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관리했던 VIP 명단에 전현무, 이장우 씨 등 대한민국 톱스타들의 이름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며 방송가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연예계의 민낯을 가감없이 파헤쳐드리는 채널 올데스타 365입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건강 이상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그녀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이어트 보조 수준을 넘어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부터 항우울제, 그리고 각종 수액주사까지 무분별하게 혼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업자인 이른바 주사이모와 연루되어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이나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나래 씨 본인조차 자신의 몸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 매니저의 충격적인 추가 폭로에 따르면 그녀의 약물 복용 방식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비약 성분이 유튜버 이븐햇님에게서도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매우 우려 섞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관리가 매우 엄격해야 하며 사용이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약물은 강력한 각성 효과로 인해 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28일 이상 연속 처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박나래 씨가 복용했다고 알려진 약물들의 위험한 조합에 있습니다.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식욕 억제제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수면 유도 성분, 그리고 각종 수액주사까지 병행했으며 여기에 잦은 음주 문화까지 겹친 생활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식욕 억제제와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초조함, 불면증, 심지어 공황 발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술까지 더해진다면 중추신경계에 2중, 3중의 부담을 주게 되어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는 물론 심각한 경우 의식 혼탁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분들은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 복용 시 매우 위험합니다. 수액을 통해 체내 순환을 인위적으로 빠르게 만든 상태에서 알코올과 약물을 함께 섭취하는 행위는 부정맥, 심박수 급증, 흉부 압박감 등을 유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미 내부 장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이미 약물에 내성이 생긴 듯 취침 전에 약을 2봉지씩이나 털어넣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약봉투가 일반적인 식후 30분 복용 방식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수시로 복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약물과 수액 그리고 음주가 반복적으로 결합된 생활 패턴은 단기간에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나래 씨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대대적인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돌입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엄청난 노력으로 살을 뺀 것처럼 비춰지며 대중들의 큰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렇게까지 독하게 운동해서 살을 빼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는 그녀가 방송계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본인의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한 약물 의존이 있었다면 이는 결코 박수받을 일이 아닙니다.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은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는 지금이라도 멈춰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주사를 놓아준 그 이모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올바른 처방을 내렸을까요?
만약 무면허 의료 행위였다면 박나래 씨는 지금 당장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송 제작진들의 안일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오르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출연진 3명이나 논란으로 하차한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사실상 편집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샤이니 키와 이븐햇님을 편집 없이 대놓고 원샷까지 받게 하며 방송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아마도 이들이 해명도 했고 사과도 했으니 방송에 내보내도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대중의 정서를 전혀 잃지 못한 크나큰 착각입니다. 현재 대중들은 이들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븐햇님의 경우 논란 직후 구독자 탈퇴가 급증하며 그 분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이 어떤 의도로 방송을 강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전현무 씨와 정재영 씨는 칼같이 선을 그으며 즉각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샤이니 키와 이븐햇님은 의사인 줄 알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현무 씨는 의료 기록 공개 요구까지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전현무 씨가 주장한 대로 단순히 건강을 위해 수액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그 또한 불법 시술에 연루된 것인지 명확한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박나래 씨로 인해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연좌제처럼 함께 엮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현무 씨는 발빠른 해명으로 하차 위기를 모면했지만 샤이니 키와 이븐햇님은 불법 시술업자와의 연루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방송 하차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처럼 박나래 씨 한 사람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처하거나 제작이 무산되는 등 방송가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약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실형까지도 가능한 위중한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연예대상 수상자였던 조세호, 샤이니 키 등이 시상식에 줄줄이 불참하게 된 배경에도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들도 당당하게 시상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과연 박나래 씨가 직접 주선하여 다른 연예인들에게 이 불법 업자를 소개해 준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샤이니 키와 이븐햇님 역시 결국 박나래 씨를 통해 이 업자를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가장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꼽자면 단연 배우 이장우 씨일 것입니다. 박나래 씨 논란으로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야심차게 준비 중이던 파뮤 제작이 전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우 씨는 결혼 후 나 혼자 산다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인 파뮤 트립은 그에게 제2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사태가 터지면서 함께 출연하기로 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엎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장우 씨와 한혜진 씨 등은 이번 논란의 대표적인 2착 피해자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셈입니다. 박나래 씨야 이미 벌어둔 재산이 많으니 활동을 잠정 중단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겠지만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이장우 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웃기면서도 슬픈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이장우 씨 역시 박나래 씨와 함께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6kg을 감량했기에 혹시 그도 주사 이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잠시 있었습니다. 전현무 씨나 박나래 씨, 이븐햇님 모두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약물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이장우 씨가 이번 사태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이장우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씨나 박나래 씨와 달리 이장우 씨는 요요 현상을 겪으며 여전히 친근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도 먹방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은 약물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다이어트 실패가 그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때문에 가장 큰 금전적, 직업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7년 만의 결혼으로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장호는 무슨 죄냐, 가만히 있다가 박나래 때문에 피해만 봤다. 박나래가 이장호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장호 씨 입장에서는 불법 시술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박나래 씨 개인의 일탈을 넘어 그녀와 연관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과 금전적 손실을 입힌 대형 스캔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나래 씨 본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반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적인 위험, 즉 박나래 씨의 몸을 망가뜨린 위험한 약물 칵테일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식욕억제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매니저의 폭로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종합해보면 그녀가 복용한 것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성분에 심지로 각종 수액주사까지 무분별하게 혼합된 말 그대로 폭탄주였습니다. 여기에 잦은 음주문화까지 겹쳤으니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심혈관계 및 중추신경계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각성 효과가 강력한 나비약 성분과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수면 성분, 그리고 알코올이 동시에 체내를 순환하는 것은 심장의 부정맥과 급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였을지 몰라도 내부 장기들은 이미 극심한 과부하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28일 이상 연속 복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장기간, 그것도 내성이 생겨 취침 전 약을 2봉지씩이나 털어넣을 정도였다는 전 매니저의 증언은 그녀의 약물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줬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이면에 얼마나 위태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업자인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동정론도 나오지만 의료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만약 이 업자가 무면허였다면 그녀는 해당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중범죄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박나래 씨의 나 혼자 산다 다이어트 성공 신화가 사실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의지로 살을 뺀 줄 알았던 대중의 기대는 엄청난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이는 그녀의 방송 커리어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박나래 씨의 사태는 연예인의 극단적인 체중 조절 압박과 잘못된 성공 신화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활동 복귀를 논하기에 앞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받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명예나 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번 일탈은 동료 연예인들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올데스타 365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번 박나래 씨 사태를 단순한 사생활 일탈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 방송계에 만연한 위험한 관행의 결과로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